대표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입니다. 대표님, 잠시 좀 아찔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큰 기대를 하고 도입한 AI 채용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특정 성별이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남몰래 떨어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태운 자율주행차가 어떤 돌발 상황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 근거를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개발자조차 그냥 AI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밖에 말을 못한다면요. 아마 회사에 대한 신뢰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빠른지 이걸 넘어서요. 이제는 AI를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AI 신뢰성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앞으로 AI 관련 의사결정 하실 때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 AI 신뢰성이라는 게 단순히 AI 성능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랄까 이제 기본인 거고요. 신뢰성이란 건 우리가 만든 AI가 우리 사회의 법이나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또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AI가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뭐랄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 셈이죠. 아,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인데요. 아마 AI 안전이나 AI 윤리 이런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신뢰성은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가장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또 윤리적으로도 올바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AI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뢰성을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둥들이 뭔지 그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자격 요건, 즉 AI 신뢰성의 핵심 원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죠. 바로 공정성, fairness입니다. 공정성이요? 네, 이름 그대로 AI가 특정 인종, 성별, 나이, 출신 지역 같은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편견을 갖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AI 채용 시스템이 바로 이 공정성을 위반한 사례겠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과거 데이터를 그냥 학습했을 뿐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AI는 사실 백지랑 똑같아서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간 채용 데이터를 왔더니 남성 엔지니어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쳐요. 그러면 AI는 남성이라는 특성이 유능한 엔지니어의 중요한 조건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아, AI 자체에 악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저 데이터에 담겨있던 우리 사회의 과거 편견을 거울처럼 비추고 어떨 땐 그걸 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데이터에 밴 편견을 AI가 그대로 배우는 거군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고리즘을 고쳐야 해요. 아니면 데이터를 바꿔야 하나요?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 둘 다요? 네, 편향된 데이터를 최대한 보정해서 균형을 맞추는 데이터 처리 기술도 중요하고요. 또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그룹에 불리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란 게 그냥 착한 AI 만들자 이런 구호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알고리즘 설계, 결과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아주 복잡하고 기술적인 과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정성을 확보해서 편견 없는 AI를 만들었다고 치죠. 근데 이 AI가 너무 쉽게 속거나 외부 공격에 무너지면 그것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인 견고성이 필요합니다. 견고성. 네, AI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입력값의 변화나 어떤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 일종의 맷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맷집이요. 그거 잘 믿는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이 직원이 안경을 쓰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고 갑자기 못 알아보면 곤란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건 사소한 예시고요. 더 심각한 건 적대적 공격이라고 불리는 해킹 기법입니다.
해커가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노이즈를 이미지에 살짝 섞어서 AI를 속이는 거죠. 와, 이 노이즈 하나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정지 표지판을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잘못 본다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견고성은 그냥 시스템 안정성을 넘어서 AI를 노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보안 문제랑도 직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건 우리 회사 IT 보안팀이랑도 바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네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AI 경고성은 IT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죠. 어떤 돌발 상황이나 공격에도 우리 AI가 단단하게 버텨줄 거라는 믿음, 그게 바로 견고성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공정하고 또 견고한 AI, 정말 이상적인데요. 근데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사고를 쳤을 때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바로 그 머리 아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세 번째 원칙,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네. AI가 내린 결정이나 행동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AI는 법인격이 없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대표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AI 의사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폐암 가능성 낮다고 진단했어요. 근데 1년 뒤에 그 환자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휴, 이 오진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AI의 진단 결과를 믿고 최종 판단을 내린 인간 의사일까요? 아니면 99% 정확도라고 광고한 AI 개발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병원일까요? 와,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다들 조금씩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 아직은 없군요. 입터 관리, 운영, 나중에 폐기하는 과정까지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내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약서에 꼭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서로 책임 떠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들어보니까 처음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공정성, 견고성, 책임성, 이건 AI라는 기계를 기술적으로 또 운영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럼 나머지 원칙들은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맞습니다. 처음 세 원칙이 AI 시스템의 내부 단련에 가깝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원칙은 AI가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인류 가치 증진, 휴머니티 밸류 인핸스먼트입니다. 인류 가치 증진. 말이 조금 철학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모든 AI 개발의 최종 목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원칙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대원칙이죠. 아,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을 감시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쓴다면 그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엔 인간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키는 원칙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효율이나 이익만 쫓다 보면 길을 잃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북극성 같은 거네요. 그럼 다섯 번째 원칙은 뭔가요? 다섯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AI가 내린 결정의 내부 작동 원리나 판단 근거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아, 그 블랙박스 문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AI의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직결되죠. AI가 대출 심사를 거절했을 때 그냥 거절 이렇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 딱 그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고객님의 신용 점수가 기준치보다 낮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서 거절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면 사용자는 결과를 납득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요? 어떤 거죠? 보통 성능이 아주 뛰어난 최신 딥러닝 모델일수록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 반면에 설명하기 쉬운 단순한 모델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즉, 최고의 성능과 완벽한 투명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하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명 가능한 AI, 즉 XAI라는 분야가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AI의 판단 근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데이터가 뭔지 알려주는 기술들이죠. 성능과 투명성 사이 트레이드오프라. 아,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원칙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실 주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6번째 기둥은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역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AI가 똑똑해지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많이 쓰면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도 일종의 딜레마 아닌가요? 대표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익명화 처리를 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자 기기나 서버에서 AI를 학습시킨 뒤에 그 결과만 합치는 연합학습 같은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없다는 강력한 전제 조건, 그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6가지 원칙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란 결국 편견 없이 공정하고 공정성, 어떤 공격에도 튼튼하며 견고성,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책임성,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가치를 향해야 하며 인류 가치 증진,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켜주는 프라이버시 보호 AI,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대표님께서 앞으로 AI 솔루션을 도입하시거나 관련 사업을 구상하실 때 단순히 기능이나 효율성만 보실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드린 이 6가지 원칙을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 회사의 가치와 고객의 신뢰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아주 훌륭한 기준이 될 겁니다. 와, 아주 완벽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AI에게 공정성이나 인간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정함의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인간의 가치라는 건 과연 하나로 정해질 수 있을까요? 아, 자율주행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보행자 그룹과 탑승자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심지어 개인마다 답이 다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AI에 심었을 때 과연 10년, 20년 뒤에 미래 세대도 그 가치에 동의할까요? AI 신뢰성이란 이처럼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미래에 남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끊임없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군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대표님의 AI 비즈니스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김비서의 AI 노트였습니다.